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 초반은 나라 전체가 아직도 88올림픽의 열기를 등에 업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있었고 캠퍼스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취업 걱정보다는 어떤 코트를 입을지, 어떤 가방이 유행인지가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세상은 노력하면 나아질 것처럼 보였고 어른들의 고생은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저답게 살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졸업 후 결혼을 선택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하나같이 잘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안정적으로 보였고 양가 부모들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인생의 안전벨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큰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IMF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실직과 명예퇴직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늘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주부라는 이름은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습지 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학습지교사라는 타이틀은 제가 그나마 대학교 출신임을 말해주는 자존심과 같았습니다. 바쁘게 돈을 벌며 짬을 내어 학부모 상담에 나갔습니다. 아이 학부모 상담이 끝난 뒤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강남의 한 파스타집이었습니다. 메뉴판을 펼치자마자 가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야 할 돈이 이 한 끼 값과 겹쳐 보였습니다.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학원이 좋더라. 어느 선생님이 실적이 좋더라.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애가 국제학교로 옮겼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는 자랑이 아니라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기본처럼 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묻자 그냥 학교 잘 다녀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수많은 설명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 하나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애는 엄마 닮아서 착하잖아. 위로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꺼졌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듯하고 저를 하대하는 듯한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계산대 앞에서 누가 카드로 한꺼번에 긁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금을 꺼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 아직도 현금 써? 아무 뜻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은 저를 과거에 남겨둔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이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 약속이 잡히면 핑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기에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습지 선생님만으로는 벌이가 늘 빠듯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교육비는 더 빨리 올랐습니다. 남편의 예전보다 적어진 월급 봉투에 저의 급여를 합해도 쉽지 않았고 남들만큼 쉽게 돈을 쓰지 못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인 힘이기보다는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에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적어도 저는 배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믿음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 교육에 유독 예민해진 데에는 단순한 욕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원비를 낼 때마다 통장이 얇아지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공부만큼은 핑계대지 말자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못 가진 것을 아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적어도 기회의 문 앞에서는 아이가 주눅 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이 입는 옷, 메고 다니는 가방 하나에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남들 눈에 없어 보이는 아이가 되는 것, 그 시선이 아이의 어깨를 먼저 누를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다름은 생각보다 빠르고 날카롭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하나쯤은 사주었습니다. 넘치지 않게, 그러나 모자라 보이지 않게.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더 그랬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오갈 때 학원 이름과 진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에서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쟁이라기보다 버팀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흔들려도 아이의 미래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만은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육열에는 아이를 향한 사랑과 함께 저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임을 하나 둘씩 고의적으로 줄였고, 이것은 결국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였고, 세상에서 저는 좁아졌습니다. 하루 동안 마주치는 사람은 아이, 남편, 그리고 일터의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제가 사회의 일부라는 감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매트릭스의 주인공처럼 다른 사람들은 바쁘고 행복한데 저만 느리게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종종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저만 혼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저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보내고 나면 꼭 집 근처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이어폰을 끼지 않고 일부러 주변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속을 지나가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짧게라도 글을 썼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 사소한 생각들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글로 옮기고 나면 마음속에 맺혀있던 것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글은 저를 판단하지 않았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루틴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작더라도 제가 해야 할 몫을 끝내면 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다음 날 아이 준비물을 챙기는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기 위해 저는 이렇게 하루를 채웠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견딜 수 있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의 종류는 달라졌습니다. 가르치는 일에서 벗어나 서비스직, 식당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하지 않으면 더 불안했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만큼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저는 버텼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닌 이유도 있지만 오랜 시간 일한 몸은 조금만 쉬어도 좀이 쑤시고
심심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세월이 흘러 50대가 되어서야 나는 이상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그토록 화려해 보이던 친구들의 남편들이 희망퇴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해 집에 있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알바라도 해야 할까 말하면서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망설임을 보며 저는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족쇄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 습관과 이미지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체면을 내려놓았고 그 덕분에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결국 친구들과 저는 같은 선상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고 노후는 불확실했습니다. 예전의 우열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쌓아온 사회 경험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일을 배우는 속도, 버티는 힘. 그것들이 저의 스펙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방의 열기, 손님들의 주문 소리, 바쁜 시간대의 긴장감 속에서도 저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식당에는 저보다 한참 어린 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서툰 손놀림에 혼나고 손님 눈치를 보며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제가 겹쳐 보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괜찮다고, 처음엔 다 그런 거라고. 너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에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대신 나서서 설명해주고 힘들어 보이면 잠깐 쉬라고 말해줍니다. 아이들을 챙기면서 저는 저 자신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여겼지만 지금의 저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고 또 자신 있게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까지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